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곳곳의 핫 이슈, 그 현장을 찾아갑니다. 현장 의정 포커스. 안녕하세요. 프로듀서 최미근입니다. 고양시에 있는 세계적 생태습지로 인정받고 있는 장항습지. 최근 경기도는 이곳을 람사르 습지로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강 하구에 위치한 장항습지는 다양한 생태계가 발달하고 저어새와 제두루미 등 멸종 위기에 있는 희귀종이 서식하고 있는데요. 이에 지난 2006년 4월부터 생태학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곳으로 이 습지 보호 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항습지가 해마다 장마철만 되면 생활 폐기물의 유입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람사르 습지로 등록하려고 준비 중인 장항습지 현재 상태는 어떠하고 또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현장 의정 포커스. 오늘은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과 함께 고양시로 가봅니다. 습지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협약인 람사르 협약. 이 협약에 의해 보호받는 람사르 습지는 우리나라에도 11곳이 있습니다. 우포늪과 순천만을 비롯해 이 생물 지리학적 특성을 가졌거나 희귀한 동식물이나 물새 서식지로 이 환경적인 중요성을 가진 곳을 뜻하는데요. 저희 취재팀이 방문한 장항습지 역시 생태학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곳이었습니다. 이곳에는 희귀 어종뿐 아니라 이 버드나무 최대의 군락지로서 이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지역이었는데요. 하지만 이곳이 장마가 끝나고 나면 쓰레기들로 아파한다고 합니다. 이 쓰레기 처리 문제를 놓고 환경부와 고양시 간의 의견 조율이 힘들다고 하는데요. 장항습지 쓰레기 처리 문제점과 앞으로의 해결 방안에 대해 현장 취재 강성민 리포터가 이재준 의원과 만나봤습니다. 이재준 의원님 반갑습니다. 먼저 경기방송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고양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재준 의원입니다. 오늘은 고양시에 있는 세계적 생태습지 장항습지에 대해 얘기 나누겠습니다. 우선 장항습지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장항습지는 한강 하구에 민물과 썰물이 만나는 기수구역입니다. 유일하게 국내에서 하구에 물막이 뚝이 설치되지 않은 그런 곳이죠. 총 220만 평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희귀 멸종어종인 1급 저어새나 흰꼬리 수리새, 매, 곰독수리, 2급인 제두러미, 기러기 이런 것들이 살고 있고요. 버드나무 최대의 군락지가 되어 있는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보다 더 보존 가치가 높고 그리고 유일하게 기수지역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관심 대상이 되고 있는 이런 지역입니다. 장항습지는 한강에서도 하구뚝이 설치되지 않은 국내 유일의 대하천 항구입니다. 이곳은 바닷물이 드나들어 염분의 변화가 큰 곳으로 이 서식처와 먹이가 다양해 생태학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바로 이곳이 람사르 습지에 등록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입니다. 우선 이제 람사르 협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람사르 협약은 습지 보존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해서 1971년도에 이제 제정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도에 가입을 했고요. 여기에 우리나라 한 10여 개 정도의 습지가 등록을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일단 이 지역에 람사르로 등록이 되면은 개발이나 이런 행위들이 많이 제한이 되고요. 영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근본적인 이 취지는 습지가 인간의 생태계 그리고 한 개체로 보존했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보존해야 되는, 그래서 생물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이런 취지에서 마련이 된 그런 제도입니다. 국제적으로 람사르 습지 등록을 추진 중인 장항습지. 그런데 이렇게 환경적으로 가치가 있는 장항습지가 최근 쓰레기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환경을 간직한 장항습지가 지난 7월 말 폭우 때 쓸려온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장항습지가 안고 있는 쓰레기 문제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사실상 해마다 홍수철이면 한강 상류서부터 이제 내려옵니다. 근데 이 지역은 민물과 썰물이 이제 교차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밀려갔다가 다시 떠밀려오고 이러면서 버드나무 군락지인 이곳에 이제 겹겹이 쌓이게 되죠. 지금까지 거의 치워진 적이 없는 것이죠. 지금 물량으로 따졌을 때 수천 톤이 적체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누구도 총 규모를 예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걸 못하고 있는 건데 지난 5월 달에 사실 고양시와 군부대와 그다음에 한강유역청하고 환경단체하고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이 지역의 쓰레기를 치우기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그것이 실행이 안 되고 있고요. 해서 사실 이 쓰레기를 지속적으로 치워야 되고 해마다 치워야 되는 어떤 제도적인 협약이 특히 경기도가 주관을 해서 옛날에 이제 그 인천 앞바다 쓰레기를 치울 때 인천과 서울과 경기도가 합심을 해서 치웠던 예가 있습니다. 그러한 예에 준해서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떠내려온 쓰레기가 버드나무 군락지에 쌓이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해결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이 또한 이 쓰레기 처리 문제를 놓고 환경부와 고양시가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입니다. 예산 문제와 책임성 문제라고 판단을 합니다. 사실 예산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이만한 쓰레기를 치우기도 어렵고 또 책임성을 한번 지우게 되면 지속적으로 그 책임을 지고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인데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누구도 회피할 수 없는 문제지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환경부가 우선적으로 이 책임을 지고 그 비용과 그 다음에 제도적인 장치들을 마련을 하고 고양시와 경기도가 어떻게 대안들을 해서 이 쓰레기를 치울 것인가, 효율적으로 줄일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지역의 자원봉사단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좀 더 쓰레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고 습지를 보존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방법이 옳다고 판단을 합니다.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뿐 아니라 환경부와 고양시 모두가 책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지역민들의 관심과 행동 역시 필요해 보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환경부와 고양시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 장항습지가 이제 객관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지만 이 보존 자체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는 사실 일산 신도시와 장항습지와의 그 온도 차이를 한 2도 정도 나타내주고 있는 이런 그 객관적인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렇게 환경에 도움이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양시가 환경부와 적극적으로 타협을 하고 대화를 해서 해결책을 만들어야지 않고 그 환경이 훼손되고 이랬을 때는 너무나 큰 이제 피해라는 거죠. 우리가 그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과 비추어봤을 때 그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탄소 절감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여기는 사실 쓰레기만 치우면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을 아까워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존함으로써 얻는 수익에 대해서 고양시와 환경부가 적극적인 자세들을 취해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존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고 도시의 온도까지 조절해준다는 장항습지. 지구가 숨쉬기 위해서라도 고양시와 환경부는 하루빨리 타협을 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입니다. 도의회 차원에서는 이제 행감기관을 통해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것이고 좀 더 그 한강유역청이 한강의 관리권과 그리고 거기에서 무리용부담금이라는 수천억의 예산들을 매년 징수하면서 쓰레기 처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몰라라 한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경기도는 그러한 것들을 서로 연계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4대강 가운데 유일하게 하구뚝이 없는 한강 하구에 자리 잡은 장항습지. 이곳에는 저새와 흰꼬리 수리새 등 이름까지 낯선 멸종 위기종들이 살고 있는 생명을 품고 있는 곳입니다. 생태학적으로 세계적인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 장항습지. 이처럼 아름다운 곳을 고작 쓰레기 문제 하나로 한순간에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루빨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양시와 환경부의 적극적인 노력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관심과 사랑이 절실해 보입니다. 우리가 받은 자연의 혜택을 후손들도 역시 누릴 수 있도록 제대로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책임과 의무 아닐까요?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과 함께한 현장 의정 포커스. 지금까지 현장 취재의 강성민, 제작과 진행의 최미근이었습니다.